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IAEA 보고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근데 국제원자력기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면 A가 전 어소시에이션인 줄 알았더니 에이전시더라고.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국제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 국제 원자력 대행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들한테 네.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그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사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것, 비확산 조약과 네. 관련해서 사찰하고 검증하는 역할. 그렇죠. 그 역시도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해야죠. 저기 저 나라 문제 있는데 불량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동해서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예. 대행사죠. 예.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보고서를 내놨지만 이 보고서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두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지 네. 좀 살펴봐 주시죠. 원래 언론이라면은 사실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은 이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일본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과학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지는 불안감 그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알 수 없지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될지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쏙 빠져버리고요. 완벽하게 양쪽이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지금까지 연출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언론이 여기서 한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일본 정부, IAEA와 같은 편에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이제 신문들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쓱 이제 해줬고 어쨌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이런 거 잘 밝혀줬으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잘 마무리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한 부분 있잖아요.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게 환경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괴담 퍼뜨리면 안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보수 언론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이라든지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IAEA가 보고서를 내놨지만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시료를 가지고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나온 보고서 아니냐.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더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소수고 대다수 우리나라 언론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하지도 IAEA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어차피 그 언론이 사실 절대적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것은 사실 뭐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 보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짝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완전한 중립적 가치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양쪽의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그 언론들 주류 언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IAEA의 그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괴담이라고 몰아가고 이 선동 정치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아주 무미건조하게 사실 그대로를 보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뭐가 맞고 틀리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마치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기사를 이용하는 행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위에 기대는 보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IAEA는 국제기구고 IAEA 보고서를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뭐 중추국가로서의 무책임한 모습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권고가 나오거나 이건 권고도 아닌데 난 책임 못 져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고가 나와도 선택적으로 수용하잖아요. ILO 권고. 대한민국 정부가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ILO는 IAEA에 비하면 정말 권위 있는 국제기구거든요. WHO의 권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권위에 기댈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게 이제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국제기구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국제기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구가 있나 보다. 인권, 노동 관련해서는 잘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외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신들을 해석하고 또는 이제 번역해서 보도를 할 때요. 앞에 꼭 수식어 같은 걸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의 언론인 어디는 또는 네. 진보 성향의 일간지인 어디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언론들은 스스로에게 우리가 보수 성향의 언론인 것 같습니다. 또는 진보 성향인 것 같습니다라는 걸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요. 경기를 일으켜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우린 중립적인 언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 중립적인 언론밖에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 얘기할 때. 자칭 중립 언론. 그렇습니다. 다 중립 언론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치가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가치가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언론들 2021년만 해도 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가 아니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조중동 세계 매체의 한 달 뉴스모 굉장히 그 IAEA를 신뢰하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뭐 민주당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고 가짜 뉴스가 번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걱정하는 그 언론들이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그때 쓰였던 표현들이요. 인류 위협, 방사능 공포, 바다의 독극물, 인접국 불안, 철회해야, 일본산 생선 먹어도 되나? 한중 우려 무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가요. 그 오염수 방류 발표 나자마자 4월 14일에 썼던 사설의 제목은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 였고요. 조선일보도 4월 13일 그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변 국가의 협의나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무책임을 넘어 오만하기 짝이 없다. 2년 만에 입장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유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왜 바뀌었는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사정이 어떤 사정이 어떻게 그렇죠. 변경됐는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기반해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변경이 있었다면 그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알고 보니 이러니까 우리는 주장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미안하다든지 사과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은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전에 본인들이 뭐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바꿨으면 그 사정 변경의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줘요.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입 싹 닫고 호환 붙이지 아무런 뭐 책임도 안 져요. 그냥 그때 그런 얘기 했는지 뭐 기억하고 있고 모든 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싹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그때 얘기했던 말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괴담 선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언론 보도
풍경을 스케치를 해봤고요.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 좀 살펴주시죠. 2021년 4월에 일본이 처음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를 발표를 했을 때는요.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이 다 비판하는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왜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소위 말해서 가장 싸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을 해양 방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것들이 가져올 어떤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당시에. 네. 그러면서 환경단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들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실었었어요. 그 제가 아는 후배가 사실 외국 언론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사실 인터뷰할 때 보면은 보수 쪽 얘기를 해줄 사람 또는 진보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 이 패널 그룹이 정해져 있대요. 네네. 그래서 본인들 언론에 맞게 딱 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라는 뭐 그럴 수 거예요. 있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신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누나 그래도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성향이라고. 근데 한국은 안 그런 척하면서 아니 분명히 봐도 하는 얘기가 이쪽 얘기만 늘 하는데 이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중간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국을 비롯한 이제 대다수의 언론들이 뭐 유럽 언론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있을지언정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의 76%를 핵이에요. 핵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립적인 척하면서 아 이거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어. IAEA가 이런 발표를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경단체는 이렇게 얘기해라는 식으로 좀 소위 말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려고 노력하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국 BBC도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대립이 펼쳐지고 있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쿠시마라든지 그 인근 주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일본 언론들도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대다수 반대 여론이 강화되고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강한 그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이걸 한일 관계에 접목시켜서 전하다 보니까 일본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올라갔다. 많이 그런 올라갔더라고요. 예. 이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보도를 하니까요. 근데 일본이 보도를 한 이유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미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을 썼는데요. 네. 중국과 달리 한국 윤석열 정부는 IAEA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사실상 방류를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네. 예.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할 것으로 보여요. 뭐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난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겸허히 수용한다 그러면 뭐 잘못했을 때 네, 몸을 반성하는, 낮춰서 네. 몸을 낮춰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근데 이 IAEA 보고서 나오자마자 에이전시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꾸려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네. 참석하신 분들이 그 원전 전문가들하고 뭐 미디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그렇죠. 참석했다고 네 명인데 하는데 예. 이거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 문체부에 꾸리는 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명백한 객관적 네. 사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근데 의견이 다른 걸 가짜 뉴스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의혹을 제기하고 완벽하게 100%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가짜 뉴스다.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요. 일단 네. 자문단에 들어온 분들 두 분이 이제 그 원자력 전문가 두 분은 한 분은 누구냐면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정용훈 네. 교수님. 그리고 또 경희대 교수 이분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분이에요. 네. 그럼 이 두 분이 가서 가짜 뉴스를 거른다고 하면 그럼 뭘 어떤 걸 거르겠습니까? 아니 여기 또- 좀 대충 형식적으로라도 한 명 맞죠. 정도는 좀 다른 분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도 두 분이 들어갔는데
들었는데 이 두 예. 분이 이제 아마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서울대 센터에서 일하는데 예. 그 좀 뭐 이제 윤모 교수인데 예. 이 뭐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저는 민주당 추천으로 자문에 들어가면 이분은 항상 제 반대에 국민의힘 추천 오셨던 분이에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고 제가 아니, 뭐 그러면- 다른 정치적 성향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파란색 패널, 빨간색 패널 뭐 그렇게 그렇게 되는 늘 건가요? 이제 그 왜냐면 양측에서 언론 관련해 자문 받을 때 이렇게 양측에 추천을 하잖아요. 위원회 같은데 그럼 항상 저랑 반대편에 있었던 분입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가짜 뉴스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의 기준에서 가짜 뉴스는 문제 제기하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 그럼 다 있다고 가짜 얘기하면 뉴스로 가짜 뉴스가 하는 거죠.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KBS 수신료 얘기도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가 결국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예. 정말 한 달 만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였는지 전 처음 알았는데요. 6월 5일 날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도록 법령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네. 그러니까 바로 6월 14일 날 방통위가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절차적 문제가 있었죠. 원래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 통상 40일간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10일 당겼어요. 10일밖에 안 줬습니다. 예.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 되니까 뭐 바로 이제 시행한다. 이거 중간에 이 계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 즉각 분리징수 들어간다. 8월 달부터인가 분리징수 한다고 하는데 이거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느냐. 징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분은 모두 다 징수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의무가 있어요. 내야 돼. 예, 근데 예. 한전에서 예를 들면 전기료에 같이 포함을 못 시키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징수를 절취선을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만들 거냐. 일단 2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걸 안 냈을 때도 불이익을 주는 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과태료나 이런 걸 붙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예전에는 안 내면 전기가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내야 되는 경우지만 만약에 안 낸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가서 징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절취선을 가지고 2개를 냈는데 안 낼 경우에는 직접 방문자가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걷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이제 끊겠죠. 예를 들면. 직접 가가지고 그래야 무조건. 되죠, 이제. 예, 뭐 하여튼간에 이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가산금을 100분의 3%까지 붙이게 가산금을 돼 있어요. 네. 붙이게 돼 있어요, 법상. 네, 네.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내면 3%를 붙이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낸다. 수신료를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국세 체납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징수할 수 있어요. 국세 체납 처분이라는 건 뭐냐? 압류, 매각, 청산, 환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 달에 2,500원을 받자고 법원에서 압류해서 이거를 뭐 자동차 뭐 압류하듯이 자동차 번호판 압류하듯이 압류를 해서 환가한다. 경매를 친다. 그게 더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뭐냐면 방통위에서 이 관련된 자료를 올려놨어요. 거기에는 지금 예. 신장식 변호사 얘기했던 뭐가 다른 얘기를 해요.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납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국세 체납을 하면. 근데 만약에 정부 기관에서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법상 방송법상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안 하겠다. 방통위의 입장은 그래요. 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법치주의고 어디까지가 법치주의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간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